러시아가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기어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푸틴 대통령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결단한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군단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자주포는 쓰레기라 욕하던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한국 자주포가 온다는 소식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의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이 K9의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리이 코브자르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제 자주포 판처하우비츠이철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판처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선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판처하우비츠 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저는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입니다. 탄약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하죠. 크랩 자주포는 80대 중 28대가 손실되었습니다. 3분의 1을 잃은 거예요. 3분의 1.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인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우리 K9의 자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1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의 유폭이 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AS-90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뚫릴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만 파손되고 말 상황에서 포탑이 통째로 유폭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의 K9 자체는 우크라이나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판처하우비츠 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차 지뢰를 밟았는데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으니 당연한 평가겠죠. 그렇기에 만약 K9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판처하우비츠 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치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발표하며 북러 군사 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이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미상 호방위 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일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지체 없이와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국가들과 맺은 집단 안보 조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안보망 안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전 국민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어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절수 이후 51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용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참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며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흥미진진이라는 도발적인 문구 선택에서 한국 정부 역시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굳혔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미사일이 공여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mm 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9을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까지 5개 국가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선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튀르키예의 프르트나까지 포함한다면 유럽에서 현재 운용 중인 K9의 대수는 48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수량만큼 K9 추가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연식이 오래된 K9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최신 개량형인 K9A2 도입을 제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군이 수백만 발을 보유하고 있는 105mm 포탄과 105mm 곡사포 역시 희망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